어저께 날이 굉장히 좀 추웠거든요. 쉘터 따로 치고 얘는 취침용 텐트로 사용을 했어요. 비를 완전히 먹은 상태에서 다 털어내지 못하고, 심지어는 철수할 때도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접을 때 빗물이 고여있는 상태로 그대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에 수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설치를 할 때 조금 예를 먹기는 했어요.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설치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확실히 말려서 넣지 않으면 다음번에 설치할 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뭐 곰팡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설치 자체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요 텐트는 코디악이라는 텐트고요. 미국 거예요. 요 텐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듀랑고 텐트가 만들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센스를 이렇게 넘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기술력을 넘기든 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하고 또 유사한 텐트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스프링바에 나온 여러가지 텐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도 거의 흡사합니다. 스프링바로 치면 베가본드 걔랑 거의 사이즈가 같은 사이즈고요. 가격이 얘가 해외에서 직구만 되는데 배송비 제외하고 137만원 정도의 형성이 돼 있습니다. 뭐 스프링바나 아니면 뭐 듀랑고도 가격대가 비슷해요. 듀랑고가 한 120만원대, 그다음 스프링바도 한 140 정도의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텐트들은 가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텐트를 만들 때 그렇게 뭐 이렇게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나 한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가격은 좀 비싼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스타일의 텐트를 하나쯤은 가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100만원이 넘는 텐트고 얘가 2인까지는 안에서 어찌어찌 생활이 돼요. 한쪽 공간에 텐트의 절반에는 2인용짜리 자충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나머지 한 곳에는 뭐 테이블 놓고 쓰면 되는데, 동계에 사용하기에 얘가 조금 난방이 애매하더라고요. 잠잘 때는 밑에 전기 매트를 깔고 자니까 뭐 등은 춥진 않은데 공기가 춥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툴콘도 돌려봤는데, 툴콘으로는 얘가 천고가 좀 높다 보니까 툴콘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토요토미는 너무 더워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사식 난로를 넣어서 쓰면 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얘가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말리기 위해서 들고 왔는데, 얘를 말릴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텐트를 피칭을 해야 됩니다. 얘는 자립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모서리 4개, 최소한 팩다운 4개는 해줘야지 얘를 세울 수 있는데, 뭐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팩다운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젖은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들고 나와서 캠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겸사겸사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하고 있어요. 자, 외부의 형태를 보면서 내부까지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킨이 수축돼 있어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폴대를 끼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힘이 들어서 다 못 끼웠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삐딱하게 피칭이 돼 있는데, 뭐 그래도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형태를 보시면 앞에 얘는 어닝 부분이 아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폴대도 이렇게 다 강철 폴이 들어가 있거든요. 폴대를 세워서 앞에 이렇게 차양막처럼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겨울에는 바깥에서 세팅을 못 하니까 바깥 생활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데, 비가 왔을 때는 저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조금 내려서 친 다음에 들이치는 비를 막아주는 것도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폴대, 업라이트 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구조 자체가 천장에 여기 활처럼 휘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폴을 먼저 끼우고 양쪽으로 이렇게 T자 형태로 폴을 눌러서 끼우는 거에 되어 있는데, 저게 좀 힘들어요, 끼울 때. 그 다음에 또 힘든 부분이 옆에 이렇게 또 강철 폴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놈도 위에 꽂아가지고 밑에 오징어 핀 같은 걸 꽂아야 되는데, 저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지금은 좀 말라서 이제 수축이 끝났으니까 다음번에는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얘를 받아서 세울 때는 잘 세웠는데 젖어 있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외부 형태는 대략 이렇고, 앞에 문은 한쪽만 개방이 됩니다. 이게 반대쪽도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쪽 문 있죠? 여기 부분이 출입구, 그 다음에 여기는 메쉬가 있습니다. 밖에 요만큼 열어서 밑에 말아서 고정할 수 있게 돼 있고, 안쪽에는 이렇게 오거나이즈 같은 것도 제공이 돼 있어서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서 쓸 수 있고, 벤틸레이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릴선 인입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쪽으로 릴선을 넣어야 됩니다. 바깥에 촘촘한 메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따로 문이 없어요. 창문 같은 게 없어서 뭐 이게 또 면 텐트고 하니까 통기성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한여름에 쓰기에는 좀 덥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약간 삐딱하죠. 제가 어저께 피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번에 요거를 바닷가 그 소나무 숲에서 피칭을 해가지고 저는 흙 같은 게 좀 묻어 있는데 다 탈탈 털어서 가면 될 것 같고, 출입구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쪽에는 어닝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출입을 비 올 때는 할 수 없고 반대쪽으로 출입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완전히 말리기 위해서 안에 제가 난로를 넣어가지고 조금 말렸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완전히 지금 보송보송해져 있고 스킨도 충분히 다 원래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벤틸레이션은 여기 하나 있고요. 또 반대쪽에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뭐 사실 면 텐트는 벤틸레이션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천장을 만져보니까 약간의 물기가 느껴지긴 하던데 뭐 뚝뚝 맺혀서 떨어질 정도는 아니고, 어차피 얘는 비를 맞아가지고 시즈닝을 계속 해줘야지 이 스킨 자체에 이 올이 촘촘해지니까 뭐 비 맞춘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부분 보면 이제 문은 이렇게 해서 열면 완전히 이렇게 걷어지거든요. 그래서 통기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도 만약에 얘를 여름에 쓴다 하면 그냥 문 다 열어놓고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프 밑에 쳐놓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게가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문을 다 열 수 있으니까 통기성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무게가 조금 무거운 편인데 얘는 스킨 자체도 약간 무겁지만 폴대가 전부 강철이라서 이게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닐 때 폴대 따로, 그 다음에 스킨 따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 트럭에 그 갓바라고 하죠. 그런 소재로 바닥에 그라운드 시트가 이렇게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런 텐트들이 쉘터형은 아니잖아요. 바닥면이 있으니까. 이런 게 동계에 쓰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데크 바닥에 쓸 때도 밑에서 한기가 올라오니까 그걸 막아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얘가 두껍고 튼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게를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저런 오거나이저가 아예 달려있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강하고 투박한 느낌을 줍니다. 근데 저는 이 배색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그리고 좀 환해요. 그래서 아침에 좀 빨리 잠을 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137만원을 주고 생돈 주고 만약에 얘를 샀다고 치면 만족감이 조금 떨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얘를 제가 8만원을 주고 당근해서 얘를 샀단 말이에요. 그 올려놓으신 분도 2차 구매자였어요. 다른 분이 쓴 걸 받아서 한 2번 정도 쓰고 저한테 이제 넘겨주셨는데, 처음에는 저 천적항 부분에 보면 지금 카메라로는 안 보이는데 얼룩이 살짝 있거든요. 저거는 제가 어저께 피칭을 할 때 발로 좀 밟았습니다. 저 부분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발로 밟으니까 약간 얼룩이 졌는데, 뭐 8만원짜리 얼룩 져니까 마음이 아프거나 하진 않네요. 대략 이래요. 안에는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혼자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뭐 1인용 매트 하나 깔거나 야침 하나 깔면 앞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고요. 2명이 쓰면 이 텐트의 절반까지가 2인용 자축 매트가 딱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공간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는 공간만 쓰면 한 성인 4명? 한 가족 정도가 이 안에서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2명, 어른 2명까지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옵니다. 근데 동계에는 또 난로를 놔야 되니까 난로를 놓게 되면 반사식 난로를 놔야 돼요. 조금 그 공간이 애매하다 싶기는 한데, 반사식 난로로 놨을 때는 이 안이 어느 정도 충분히 훈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 반사식 난로를 한번 넣어서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겨울 끝나기 전에.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철수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거나이저 다 떼고 따로 넣어야 돼요. 저거는 부자재 같은 것도 굉장히 튼튼해요. 지퍼도 엄청 큰 거 달려있고, 그리고 뭘 걸 수 있는 고리 부분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행어를 걸거나 뭐 여기다가 줄 쭉 달아가지고, 중간 부분에 얘는 뭐 매다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명 달 때는 여기서 줄 하나 쭉 걸어가지고 스트링 당겨가지고 조명 달아줘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다가 조명을 걸든지 여기다가 조명을 걸었었거든요. 그래도 큰 상관은 없었어요. 이런 박음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얘는 뭐 여기에 따로 심실링 처리 같은 게 되어 있진 않아요. 면 텐트의 특성상 그런 건 안 해놨고, 그 대신에 플라이도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비 맞으면 뚝뚝뚝뚝 비가 위에 다 떨어지겠죠. 근데 안에 결로가 맺히거나 비가 뚫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2박 3일 동안 비를 맞춰봤으니까 확실히 그 부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텐트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카메라 삼각대 탁 놓으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퇴실 시간 돼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차 안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악, 저도 모르던 브랜드예요. 그냥 당근을 제가 잘 쓰진 않는데 최근에 안 쓰는 물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당근에다가 좀 올리다가 제가 텐트 키워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떴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80만원으로 올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공이 4개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 싶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뭐 상태가 어떻느니, 스킨이 어떻느니 뭐 이렇게 조금 물어봤는데 뭐 상태도 괜찮고 자기가 두 번째 이제 넘겨받은 사용자인데 피칭하고 2번밖에 사용 안 했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채갈까봐 예약을 하고 얼른 받아왔습니다. 예약을 할 때까지 사실 이 텐트가 원래 얼마인지 제가 안 찾아봤어요. 평소 때도 이런 커크햄, 뭐 스프링바 이런 스타일의 텐트를 한 번쯤은 써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매물이 진짜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담고 있었는데 설 연휴 바로 일보 직전에 올려놨더라고요. 냉큼 겟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봤어요. 뭐 코디악 텐트가 뭔지 검색을 해봤는데 뭐 유튜브에는 거의 없고요. 블로그에 한두 건 정도 있었고, 그리고 판매는 여전히 하고 있어요. 해외 직구로 137만원 구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가격이면 저는 절대로 새 텐트를 사진 않았을 겁니다. 뭐 그 가격이면 살 수 있는 좋은 텐트들이 요새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이 가져지는 게 새 텐트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새 텐트들이 뭔가 이 새끈한 느낌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좀 그래가지고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몇 가지를 좀 남기고 텐트를 추려내고 있거든요. 겨울에 쓸 거, 여름에 쓸 거, 쉘터 한 2개, 그 다음 타프 요렇게만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 텐트가 짐이 상당히 보관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안 쓰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 코디악이라는 텐트를 만나게 됐습니다.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이 8만원에 겟을 했죠. 뭐 빵꾸 좀 나고 그다음 오염 좀 되고 녹이 좀 쓸어도 저는 감수할 생각이었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첫 피칭하는 날 비가 와버려가지고 텐트가 조금 오염이 돼버리긴 했지만 뭐 그래도 제가 받을 때는 아주 멀쩡했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요 텐트는 8만원에 샀는데 제가 8만원에 샀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나 85,000원 줄게, 나한테 넘겨라, 이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샀네, 가성비 괜찮네. 근데 한 20-30만원 정도 했어도 저는 샀을 거예요. 근데 8만원 완전 땡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새 텐트를 하나 드렸지만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얘는 좀 밝은 색이라 가지고 때도 타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이미 우중 캠핑을 해버려 가지고 때는 좀 묻혀버렸고,
그리고 어저께 피칭하면서 신발 신고 좀 밟아가지고 그 양말 젖으면 되는데 양말 젖기 싫어가지고 맨발 아니고 신발 신고 올라갔더니 발자국이 좀 생겨버렸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발자국 생긴 거는 사실은 지우개로 막 지우면 또 면 텐트라서 지워지긴 하거든요. 귀찮잖아. 안 하는 겁니다. 텐트 세탁소에 맡기면 깨끗하게 빨아줘요. 안 합니다. 자, 얘는 저한테 전투 텐트가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 원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저런 텐트가 무게가 좀 있죠. 좀 무거워요. 그래서 뭐 쉘터도 들고 가고 저것도 들고 가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고, 텐트를 단독으로 쓰면서 난방을 안 해도 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칭 속도는 진짜 빠릅니다. 거의 5분에 닫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고, 좀 전천후로 바닥 상황이 안 좋거나 하는 그런 데서도 잘 쓰게 될 것 같아요. 쟤는 바닥 자체가 아예 그냥 타포린처럼 돼 있으니까 뭐 그라운드 시트를 따로 안 깔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방수도 잘 되니까 바닥 부분은 정리할 때 그냥 물티슈로 쓱쓱 닦아서 넣어버리면 되니까 관리도 좀 쉬운 것 같고, 뭐 비 맞은 다음에 잘 말려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면 텐트는 안에 뭐 다이소 가가지고 제습제 요새 넓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두어 개 사갖고 안에 던져 놓으면 곰팡이 안 피고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도 몇 년 동안 가지고 싶었던 저 커크햄 그 스타일의 텐트를 가지게 되어서 아주 마음이 상쾌하다. 그게 마무리입니다. 만약에 저런 스타일의 텐트를 처음 한번 나도 구매를 해볼까 하고 새 제품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고민거리가 무게입니다. 무게 조금 무거워요. 그리고 천장 부분을 설치를 할 때 장갑을 안 끼고 설치를 하면 손이 좀 찝힐 수 있는 위험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단점은 없는 것 같고, 면 텐트다 보니까 잠잘 때도 굉장히 쾌적하게 별로 없이 잘 잘 수 있었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저 텐트에 대한 리뷰고요. 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